궁금한 거는 일단 그 페이드 로타 성년식 때 흑백 느낌으로 나오고 뒤에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성년식을 조금 조커 같은 인상을 줬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좀 기괴한 모자들을 쓰고 쫄쫄이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조커 그런 느낌, 병정 느낌을 주신 건지가 궁금했고. 안녕하세요, 무비걸TV 리뷰어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듄2, 지금 아직 개봉 중인 영화죠? 핫한 영화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번엔 조금 이렇게 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즌 1을 보고 그 젠다이아 배우에 대해서 팬들 조금 나와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2에서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거의 내내 투탑으로 나오니까 좋은 연기 기대해보셔도 좋으시고, 제가 보고 너무 놀랬다 싶었던 부분은 그 모래벌레, 시즌 1에 잠깐 나와서 큰 임팩트를 주었던 그 모래벌레가 시즌 2에서는 거의 따릉이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냥 버스처럼 인물들이 이렇게 계속 대중교통처럼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는 재미도 확실히 쏠쏠해요. 그래서 CG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즌 2는 아무래도 이 폴이 여기로 이동해온, 얘기해도 되겠죠? 시즌 2를 봤다는 건 1을 끝까지 봤다는 거니까 1의 후반부에 여기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배경이 계속 사막에서 이루어져서 그 사막에서 모래벌레를 타고 다니고, 모래 사막 언덕들을 이렇게 깎아나가고, 벌레 사이즈가 정말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1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2는 진짜 영화관에서 보셔야 합니다. 또 저는 1은 처음에는 그냥 보고 이 리뷰하려고 두 번째는 용암에게서 봤는데요. 진짜 평일 낮이든 새벽이든 다 자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무슨 수험생 마냥 그 수강 신청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들어가 봤어요. 계속 여기 자리 났나 들어가 보다가 겨우 가운데서 봤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날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배경이 조금 단조롭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한 것들이 주는 이런 웅장함, 그리고 2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맥스 기율로 찍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인물들의 클로즈업 이런 것들도 바로 이렇게 코앞에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는 진짜 큰 화면으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단점 아닌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1보다 2가 더 길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1 자체는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면, 2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계속 뿌려놓은 복선들을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알던 개념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조금 스토리 라인, 흐름이 단조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폴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오는 젠다이아의 그 역할, 찬이, 둘의 관계와 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끝까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2까지도 등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3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거는 모래벌레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효과음이나 소리, 특히 영화 음악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그런 요소들에 계속 이렇게 압도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꼭 빠져서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똑같이 액션씬을 기대했다면은 1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직선적인 액션보다는 조금 뭉툭하고 덩어리 져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큰 언덕들이 뭐 무너진다든지 거대한 함선들이 내려온다든지 비행선들이 내려온다든지 이래서 조금 묵직한 액션들은 준다고 생각하고, 후반부에 어쨌든 싸우는 부분에서 1대1, 다대1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액션적인 부분도 그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면 보실만은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건 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젠다이아 그 역할 자체가 조금 왜 저렇게 하지? 감정선을 조금 못 따라간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적대적인 표정을 보이거나 조금 이렇게 화난 것 같이 이런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가지고 배우 자체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조금 덜 보여서 아쉽겠다 싶기도 하고, 현실에서 또 연애하시는 상대가 있다 보니 둘의 애정씬에서 조금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제가 놓치고 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처럼 친절하게 앞뒤 설명들이 다 나와 있고 대사에 충분히 이 쌓여가는 감정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서 다시 보니까 이 젠다이아 캐릭터에게 몰입하게 되고, 왜 그녀가 이렇게 좀 분노를 했는지, 여기서 왜 이런 배신감을 느꼈는지, 스포가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갔고, 확실히 이 문에서 주는 에너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 그 캐릭터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2에서는. 그리고 1에서의 폴과 2에서의 폴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후반부에 달라진 캐릭터를 보더라도 왜 저렇게 변했어 이런 느낌보다는 이 인물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화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메시아적인 인물로. 그래서 조금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거부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이 한 소년이 처음에는 1회선 계속 한 소년, 애송이, 도련님 이런 취급을 받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가문이 다 몰락하고 이렇게 살아남고, 말 그대로 아버지가 말했듯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하고, 또 어머니는 옆에서 어쨌든 아들을 살리려는 목적 그거 하나로 여기에 완전 푹 빠지는 인물이 되고, 또 이 가운데 두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건 아시죠? 여자친구로 나오거든요. 그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MG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미신도 믿지도 않고 이렇게 툭툭툭툭 대사로 다 던지는데, 이 양쪽 인물들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들은 유지하면서, 또 이 선조들의 선조는 아니죠, 이 사막에 있는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지혜는 배우고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체득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처럼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변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한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도 응원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캐릭터가 얼마나 입체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3나 후속편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생각이 들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이분의 영화를 3개나 리뷰하게 되었는데, 원카에서는 되게 과감하게 다양한 모습, 표정을 많이 쓰고 몸을 많이 쓰고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들로 매력을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도 주고, 섬세한 연기, 섬세한 감정 연기들도 보여주고, 또 그 와중에 뭐 후반부라든지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 이런 데서는 되게 걸걸하고 큰 발성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효과를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 배우가 그냥 잘생기고 반짝 스타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역량이 있는 배우구나 하고 조금 존경하는 마음으로 팬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어쨌든 진행됨에 있어서 이 영화 자체에서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방학 숙제하는 그런 표정으로
억지로 이 메시아에서 계시된 내용대로 따라가는 그 인물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어머니는 여기서 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막 임신한 상태로 막 여자의 몸으로 이런저런 새로운 일도 겪고, 그럼에도 덤덤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줘서 같이 봤던 친구는 그 엄마가 좀 너무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원이랑 투를 연결해서 봐서 그런지 원에서 워낙 이렇게 연약하고 되게 감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 진짜 살기 위해서 저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아 연기는 아니지 저렇게 변신했구나 싶어서 모든 인물들이 저는 이해는 갔던 것 같아요. 이해가 갔었고, 하코넨 가문도 많이 나오고 여기선 프레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살아나는 방법 이런 거나 뭐 어떤 걸음걸이를 걷고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서 물이 다뤄지는데 영혼에서 물을 어떻게 채취하고 물을 어떻게 모아진 물이 어떤 물이고, 이런 역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또 세계관을 참 잘 짰고 뭔가 요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새로운 재미는 이 폴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 여자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게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어쨌든 얘를 그런 메시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입하는 편이 있다면, 이 여자친구 역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폴이 갖고 있는 그 소신, 나는 너네를 정복하거나 너네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너네의 지혜를 배워서 너네와 함께 하코넨을 대적해서 싸우고 여기를 평화를 찾아주겠다, 그런 입장을 지지해서 외지인을 되게 경계하고 미신을 싫어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의 옆에서 사랑을 나누고 되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조금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서, 실제 엄마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의 사랑이 그냥 젊은 남녀의 사랑보다는 어떤 엄마가 가진 모성애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감독분이 연출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젠다이아 캐릭터가 이 폴이라는 인물을 사랑할 때 조금 엄마 같은 마음으로 얘를 조금 품어주고 새로운 거를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함께 겪으면서 두려운 상황들을 조금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엄마한테 조금 너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로도 당신이 이겼다 뭐 이러면서 엄마를 막 공격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현실적인 모먼트로 실제로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봐도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러브씬 느낌보다는 이 인물들이 같이 품어가고 융합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요. 원의 인물이 또 나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은 그 원의 이 프레멘 촌장으로 나오셨던 분이 여기서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극장 나오면서 친구한테 저분 연기 너무 잘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잘한다는 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 역할을 잘 충실히 하면서도 재미있는 연기를 해주셨는데, 원에서는 되게 우직하고 듬직하고 자기네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처럼 나왔는데, 2에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처음 이 젠다이아가 아니지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왔을 때 여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막 환호를 지르는 게 환영해주는 의미라기보다는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어떠한 조그만 징조만 보여줘도 바로 다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완전 무릎을 꿇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그 촌장이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 이 폴이 메시아이길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어서 이제 조그만 뭘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러면 그래 그분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다 끼워 맞춰요. 그런 식으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비가 이렇게 퍼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분이 굉장히 사이비 교주처럼 막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서 완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연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되게 인상적이었고, 나머지는 뭐 황실 가문이 조금 많이 나와요. 원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황실이 그 계략을 품었던 게 몰락이 되면서 이제 드러나가지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황실의 뭐 공주도 나오고, 처음 시작도 애초에 공주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코넨의 그 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사실상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후계자로 나온 분이 계세요. 페이드 로타라고. 그분의 위압감이 또 엄청납니다. 등장했을 때부터 하코넨 가문 자체가 조금 짐승적이고 야만적인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대사로도 또라이라고 나올 정도로 그냥 사이코패스 그 자체여서 등장할 때마다 어떤 위기감을 자꾸 조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아트레이더스 가문이 자기 부하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나아가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해서 신하들이 많이 보였다면, 신하들의 캐릭터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 대사가 많으니까. 하코넨 쪽은 신하들이 아예 안 보여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만 하면 다 그냥 죽이거든요. 목을 비틀어 버린다든지 찌른다든지. 거기에만 봐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차별점이 보여서 이 두 가문이 어떤 식으로 몰락할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본 친구가 하코넨 가문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냐 이랬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딥하게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돈으로만 생각하고 막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의 충성심,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위기의 순간에서는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마무리로 가보자면, 어쨌든 사막이 배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눈빛이나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잘 보였거든요. 주변이 그냥 밋밋한 사막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반짝이는 눈빛이라든지 어떠한 주름진 여기 근육을 사용해서 이런 감정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좋아서, 이것도 연출적으로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섬세한 연기가 더 잘 돋보였다, 시즌 1에 비해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 준이라는 원작을 예전에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유명한 감독이 이걸 러닝타임이 16시간이어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GG를 치셨었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시즌이 몇 가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 안에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조금 불친절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원에서 나왔듯이 대사에 잘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좀 절제된 대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인물의 가진 위치 때문일 수도 있고 분량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절제된 대사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감정 연기를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음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고 응원할 수도 있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원보다 2에서는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코넨 측은 나올 때마다 그 기괴한 느낌을 너무 줘요.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흑백으로도 많이 묘사가 되고 있고, 조금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그게 있는데, 그거 자체에서 주는 영화 속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조금 잔잔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하코넨 쪽만 나오면 다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았고, 확실히 그쪽이 예측을 못 하겠어가지고 갑자기 누굴 죽인다든지 이런 폭력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페이드로타랑 나중에 폴이랑 이렇게 대적할 때까지 진행되는 부분에서 많은 긴장감을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폴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존재로 잘 묘사가 되고 있고 배우 또한 그런 분위기를 잘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폴은 일단 배우 자체는 되게 마르셨잖아요. 키는 되게 크시지만 그래서 조금 상대 배역들에 비해서 왜소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버니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뭔가 의상도 계속 깨지지않은 그런 걸 입고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어떤 망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 변형을 주기도 하고 목소리 발성도 실제로 조금 더 이렇게 긁으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도 위압감이 느껴지고 확실히 또 몸을 잘 쓰는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캐스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쨌든 소설을 보진 않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은 저는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저는 엄마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2에서는 계속 눈이 은은하게 돌아 계시단 말이에요. 좀 은은한 광기가 느껴지시는데 그래서 그 눈빛으로 이렇게 차가운 말투로 베네 게세리트 언어를 계속 구사하시는데 그거 보면서도 조금 임팩트가 있었고 그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조금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부가적으로 뭐 여러 가문이 나오다 보니까 깃발도 등장하고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도 와 확실히 덕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영화다 보니까 정말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조금 많이 생겼어요. 최근 영화기도 하고 제가 작품을 아직 보지 않았다 보니까 소설 작품을 그래서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는 일단 그 페이드 로타 성년식 때 흑백 느낌으로 나오고 뒤에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성년식을 조금 조커 같은 인상을 줬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좀 기괴한 모자들을 쓰고 쫄쫄이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조커 그런 느낌, 병정 느낌을 주신 건지가 궁금했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임신했던 아이가 여자아이 여동생이 꿈속 장면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배우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전 배우 입장이라서 그런지 항상 캐스팅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궁금했고 비행선은 저는 가문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조금 잠자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놓친 건지 가문별로 어떤 비행선이나 이런 공격하는 장치들에도 뭐 모티브를 한 곤충이나 뭐 동물 이런 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런 것도 궁금했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 사막신에서 코에 계속 이런 호흡하는 걸 끼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끼고 연기하면은 너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좀 뭐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배우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시즌3를 기다리면서 댓글로 더 많은 얘기 해주시면 제가 다 보겠습니다. 네, 이상 뮤비걸TV 이주연이었습니다.